2024년 새해 초부터 기업 공개 시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수요 예측에 나선 5개 기업이 하나같이 희망밴드 상단을 초과한 가격으로 공모가를 확정했습니다. 기관들의 공모주 확보 경쟁이 치열한 것인데 업계에선 발행사 매력을 정밀하게 따져나온 결과로 보지 않습니다. 작년 12월 이후로 무조건 고수익이 나는 사례만 이어지다 보니 올 초 기관들 사이에서도 묻지마 투자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분위기에 편승한 기업은 중기적으론 투자자에게 손해를 안겨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각에선 주관사 성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가격 형성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과열됐을 땐 주관사라도 제동을 걸 수 있는지 봐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작년 주간 업무 상위 5개사 가운데 공모가를 높여 잡은 횟수 비중이 가장 큰 주관사는 삼성증권과 KB증권이었습니다. 반대로 작년 주간 업무 1위였던 미래에셋증권은 사례가 가장 적었습니다. 삼성 KB증권 6건 중 5건 상단 웃돌아. 작년 대표 주간 실적 1위는 미래에셋증권, 2위 한국투자증권, 3위 NH투자증권, 4위는 삼성증권, 5위 KB증권입니다. 이 가운데 4위와 5위인 삼성증권과 KB증권이 공모 가격을 희망밴드 상단보다 높여 잡은 사례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양사는 스펙과 리츠를 제외하고 지난해 총 6건의 IPO를 대표 주관했는데 5건이 상단 초과 사례였습니다. 전체 건수 대비 상단 초과 비중은 83.3%입니다. 나머지 한 건은 수요 예측 경쟁률이 100대 1에도 못 미치는 등 흥행이 저조했던 케이스입니다. 가능한 상황에선 100% 상단 초과를 결정한 셈입니다. 이어 NH투자증권이 전체 10건 중 6건, 한국투자증권이 11건 중 5건이었습니다. 작년 IPO를 가장 많이 수행한 미래에셋증권은 되레 사례가 많지 않았습니다. 전체 15건 중 4건에 그쳤습니다. 희망밴드 대비 공모가를 얼마나 높였는지도 봐야 합니다. 질적 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승률 1위는 한국투자증권으로 상단 초과 5건의 평균 상승률이 14.5%였습니다. 2위는 삼성증권, 3위 NH투자증권, 4위 미래에셋증권, 5위는 KB증권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삼성증권이 건수 비중과 상승률에서 모두 상위에 랭크했습니다. 삼성증권은 5개사 상단 초과 딜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은 딜 2개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3월 상장한 금양그린파워와 7월 상장한 센서뷰가 각각 상승률 25%로 최고치였습니다. 삼성증권은 올 1월 5개 상단 초과 딜 가운데 상승률이 27%로 가장 높은 이닉스를 대표 주관하기도 했습니다. 희망밴드 상단이 11,000원인데 공모가를 14,00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같은 달 나머지 딜 상승률은 HB인베스트먼트 21.4%, 포스뱅크 20%, 현대힘스 15.9%, 우진엔텍 9.2%였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건수 비중과 평균 상승률에서 모두 하위권에 랭크됐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에 근거한 편승 사례가 문제. 물론 삼성증권과 KB증권이 무리하게 상단 초과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다수 수용해도 될 만한 기관 수요 예측 결과가 있기에 내린 판단입니다. 삼성증권이 대표 주관한 금양그린파워는 수요 예측 경쟁률이 1600대 1에 달했고 가격도 공모가 희망밴드 상단을 초과한 구간의 94.9%가 베팅했습니다. 기관 대다수가 상단 초과 가격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KB증권이 대표 주관한 한싹도 기관 수요 예측 경쟁률이 840대 1 수준이었고 희망밴드 상단을 초과한 구간의 93%가 베팅했습니다. 나머지 삼성증권과 KB증권 딜들도 상단 초과 구간 베팅 비중이 90% 내외입니다. 문제는 편승 여부를 주관사가 발라내지 못할 때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딜들인 만큼 상장 이후 시간이 지나야 편승 여부가 드러나는데 KB증권은 사례 하나가 나왔습니다. 작년 11월 상장한 소닉스는 공모가를 밴드 상단보다 7.1% 높은 가격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상장 2개월여 만인 이달 22일 종가는 4,720원입니다. 공모가 대비 37% 낮아졌습니다. 현재 가격이 희망밴드 하단에도 못 미칩니다.
삼성증권 상단 초과 딜들은 다행히 현재 주가가 공모가보다 낮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수익률 측면에서 부족한 딜들이 있는데요. 공모주는 이론적으로 적정 가치보다 할인된 주식입니다. 상장 당시 책정한 주당 평가에 할인율을 적용한 것이 공모가 희망밴드입니다. 통상 20에서 30% 수준으로 할인을 합니다. 투자자들은 할인율만큼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베팅하는 셈입니다. 삼성증권은 상단 초과딜 6건 중 2건이 현재 수익률 10%대입니다. 공모가를 높이면서 기대 수익률이 일반적 수준보다 낮아졌습니다. 공모가를 밴드 상단 대비 25% 높인 금양그린파워는 이달 22일 종가가 11,070원으로 공모가보다 10.7%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금양그린파워가 최초 주당 평가액에 적용한 할인율은 33.41%에서 44.23%였습니다. 물론 10개월 전인 상장 초기엔 주가가 공모가 대비 크게 올랐기에 단기 처분을 한 공모주주들은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후로 누군가는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상장한 레뷰코퍼레이션은 이달 22일 종가가 17,020원으로 공모가보다 13.5% 올랐습니다. 레뷰코퍼레이션이 주당 평가액에 최초 적용한 할인율은 22.43%에서 32.42%였습니다. 비슷한 결과를 받고도 무리하지 않은 다른 주간 사례도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주관한 나노팀은 수요 예측 경쟁률이 1723대 1에 달했고 밴드 상단 초과 구간 베팅 비중도 87.7%였습니다. 하지만 공모가는 희망밴드 상단으로 정했습니다. 작년 최대 빅딜이었던 두산로보틱스도 무리하지 않은 축에 속합니다. 수요 예측 경쟁률이 272대 1이었는데 허수 청약 금지 이후 딜이었던 데다 딜 사이즈를 감안하면 상당히 흥행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가격 베팅 구간도 밴드 상단 초과 구간에 57.2%가 몰렸습니다. 하지만 공모가는 밴드 상단인 26,000원에 만족했습니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수요 예측 당시 가격 분포도에 근거해 상단 초과를 결정하는 것이지만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일 땐 진정시켜주는 것도 주관사의 역할이자 능력이라며 과거 사례를 참고해 스스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